한 통신사 대리점이 지적장애 KT의 모녀 한 명의로 대리점 반년 직원이 만에 고객 개인정보를 통신상품 빼내 11개를 휴대전화를 부더기로 개통했습니다.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고스란히 단칸 유출된 월세방에 사건이 사는 플러스 벌어졌습니다. 대리점 점장이 안녕하세요. 스마트통신TV의 몬필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대리점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 대리점에서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입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좀 했는데요. 같은 업종으로서 결국 누워서 침 뱉는 행동이 아닐까 해서입니다. 하지만 통신업계의 어두운 부분을 공개를 해야 개선이 되고 소비자분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리즈별로 여러 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리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리점 편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핸드폰 대리점과 판매점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은 SK면 SK, KT면 KT, LG면 LG, 특정 통신사 하나만 취급하는 곳이고 이렇게 간판으로도 구분이 아주 쉽습니다. 핸드폰 판매점은 SK, KT, LG 통신사를 모두 취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판에 이렇게 통신사 로고가 함께 있습니다. 대리점은 본사에 직접 관리를 받는 직영점과 일반 대리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일반 대리점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리점과 판매점의 차이를 아시겠죠? 두 번째는 판매점과 대리점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반 대리점의 경우 각 통신사들의 차이, 본사와의 계약 조건 등 모든 대리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핸드폰 판매점의 경우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며 핸드폰 인터넷 판매 시 판매 수당이 발생됩니다. 이 수당이 판매점의 주요 수익원이 됩니다. 대리점의 경우 통신사 한 군데만 취급하지만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점과 같은 핸드폰과 인터넷을 판매했을 때 판매 수당입니다. 두 번째는 개통 고객들 요금입니다. 요금에서 5%에서 7%를 매월 받게 되며 고객들이 해지하지 않고 계속 썼을 경우 보통 5년 정도 누적이 됩니다. 9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월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매월 개통 고객들이 계속해서 누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개통량에 따라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CS 업무입니다. 명의 변경, 요금제 변경, 유심 변경 등을 하게 되면 건당 500원에서 2,000원 정도 수익이 발생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상조 상품, 렌탈 상품, 제휴카드 등의 연계 상품 유치로 인한 수익입니다. 대리점은 이처럼 다양한 수익원이 있지만 대신 핸드폰을 판매했을 때 판매 수당이 핸드폰 판매점에 비해 3분의 1 수준, 심한 경우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수익 구조는 이렇고요. 각 대리점들은 각 통신사에서 모바일, 인터넷, 제휴카드, 렌탈 상품, 상조 상품 등의 목표를 할당받습니다. 또한 높은 요금제의 유치율과 각종 부가 서비스들의 목표 달성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사에서 월세나 직원 비용을 지원받는 대리점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등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각 통신사 대리점은 계약 조건은 상이하지만 핸드폰, 인터넷, 높은 요금제 유치율 등 본사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매월 압박을 받습니다. 판매점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대리점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교적 판매점은 이런 점에서는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각 통신사 일반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통신사 소속이 아니고요. 각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퇴사자도 많이 발생됩니다. 우스갯소리로 2명을 뽑으면 3명이 그만둔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비교적 취업의 문턱이 낮아 사회 초년생들과 통신 경험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입사를 합니다. 대리점 직원들의 월급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기본급에 핸드폰 판매 시에 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인터넷, 상조, 렌탈 상품을 유치하게 되면 핸드폰 판매의 10배 정도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대리점 수익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한 첫 번째 대리점의 문제점은 인터넷, 제휴카드, 각종 상품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판매를 해야 하며 직원들에게는 높은 인센티브라는 동기부여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소비자들에게 필요 없는 상조 상품이나 렌탈 상품들을 핸드폰 요금 할인과 연계하여 판매를 한다거나 심지어 인터넷 약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합의 핑계로 자사의 인터넷을 강매하면서 위약금까지 소비자에게 모두 부담시킵니다.
또한 한 집에 인터넷을 2개를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총극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리점의 문제점은 핸드폰 판매 시에 발생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핸드폰 판매 수당도 적기 때문에 추가 할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을 길게 묶어놔야 요금으로 발생되는 수익이 누적이 되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판매 시에 추가 할인을 할 수 없고 소비자를 길게 묶어놔야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48개월 할부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 개통이 주를 이루는 원인입니다. 할부가 길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통신 요금이 작아지는 효과와 동시에 48개월 할부 개통이니 적어도 2년 동안은 소비자를 묶어놓을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특성상 2년 후에 다시 같은 통신사로 기변해야 하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신사 공식 홍보물에서도 48개월 할부 프로그램을 반값 할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단점들은 쏙 빼놓은 채 홍보하는 이러한 과장 광고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요. 즉 이것은 일부 대리점 문제가 아닌 통신사에서 적극 장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원치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제휴카드를 활용하여 기계값을 낮추는데요. 제휴카드 잘만 활용하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정말 좋은 혜택인데요. 문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할인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마치 개통대리점 특별 할인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하게 높은 요금제 개통입니다. 대리점은 9만원 이상 요금제 유치율이 목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0개의 개통에서 적어도 7건에서 8건은 반드시 고가 요금제를 유치해야 추가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리점의 수익 구조상 고객의 요금에서 매월 5%에서 7%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요금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의 사용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심지어 지적장애인 어르신들에게도 10만원, 12만원 요금제를 강요를 하는데요. 기계값에서 할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요금제의 명분으로 9만원, 10만원 요금제 안에 세컨 디바이스 요금제 1회선 또는 2회선 무료 혜택을 적극 활용합니다. 즉 갤럭시 워치, 태블릿 PC 등을 무료로 홍보하고 동시에 개통함으로써 개통권도 늘리고 높은 요금제도 자연스럽게 강요합니다. 추후에 소비자들이 핸드폰 요금제를 낮춘다면 세컨 디바이스의 별도의 요금 발생과 행여 해지라도 하는 날에는 위약금은 모두 소비자의 몫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겠죠.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메일로 정말 수많은 대리점 피해 사례를 들었고 도움을 드렸는데요. 황당했던 사연들을 몇 개만 뽑자면 첫 번째, 길거리 호객행위에서 노트10을 쓰고 있는 소비자에게 노트7처럼 폭발할 수 있어서 할부가 남아있어도 무조건 신형 핸드폰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개통한 사연. 두 번째, 똑같은 아이폰 11을 개통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아이폰 11은 무조건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빼앗긴 사연. 세 번째, 요금제 변경, 유심 변경하러 갔다가 나도 모르게 명의도용 당해 핸드폰을 개통한 사연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리점들의 사연을 받아서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되는 통신사 대리점들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오늘 영상을 한 번쯤은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리점과 판매점의 차이를 살펴보고 왜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지 수익 구조를 통해 원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통신사 대리점들을 비하할 목적이 아니고요. 이러한 수익 구조와 직원들 환경에서 제2의 명의도용 개통 대리점, 제3의 지적장애 모녀 개통 사기 등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통신사 본사에서 대리점에 모바일, 인터넷 등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고가 요금제, 신규 부가 서비스 등의 강요는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소비자분들이 받는다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일반 대리점 직원 관련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올바른 핸드폰 개통 상담, 개인정보 보호 등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부 대리점의 문제라 방관하지 말고 대리점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핸드폰 판매점이라고 모두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방식 그대로 고객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매장들은 철저히 소비자분들이 외면하시길 바라며 방통위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에 대리점, 판매점 할 것 없이 오프라인 매장들은 큰 경영 위기입니다. 소비자분들의 신뢰를 잃은 지도 꽤 오래된 것 같고요. 자급제 단말기, 알뜰 요금제 등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대안들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점유율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는 한두 매장들이 폐업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법 자체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매장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투명하게 핸드폰을 판매했을 때 소비자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제가 추후에 지역마다 한 자리에서 최소 5년 이상 자리를 지키면서 1인에서 2인 소규모 핸드폰 판매점들 중에 친절하고 정직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을 소개하는 컨텐츠도 기획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